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시작이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장에 2차 전지가 쭉 빠지면서 좀 불안하나 싶었죠. 네. 그런데 오늘 또 밀려 내려가는데요. 거래소가 한 1%, 코스닥 2% 넘게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뭐 우리 시장에서 이 주도주 두 개라고 할 게 예. 이제 반도체랑 2차 저지인데 그렇죠. 두 개 다 내려가니까 맞아요. 이제 뭐 어떤 시장도 좀 버티기가 좀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쏠리다 보니까 또 초전도체가 또 갑자기 이런 화려한 데뷔를 합니까? 아니, 관련주 지금 거의 모조리 상한가 수준이에요. 근데 그거 지금 들어가기도 어렵고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휩쓸리면 쉽게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한번 네. 던져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중심 딱 잡고 여러분 대응하실 수 있도록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네, 밑에 이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에 와주신 분들 인사 좀 나눠볼게요. 어떤 분들 와주셨나요? 보니까요. 김햄 볶는 봉자엄마. 이분 닉네임이 약간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다라는 건 저만의 착각인가요? 점점 길어지나 봐요. 이 정도 길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빨리 돌아오셨다고 국수 네. 먹긴 틀린 건가? 무슨 말씀이시죠? 국수요? 네. 이거 뭐 국수는 제가 먹어야 되는데. 국수 결혼하면은 예. 그렇죠. 예. 우리 또올리님 계시고 예. 그리고 우리- 아낙님. 네. 유행님, 권행님 오늘도 안녕하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뜨거운 예. 바람 불지 않는 좋은 동네로 이사 가고 싶네요. 해외로 가셔야 됩니다. 해외 가도 요즘에 좀 어려워요. 전 그래요? 세계가 지금 더위 때문에 난리가 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그나마 살만한 곳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더운 날 잘 더위를 피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종목도 지금 올려주셔야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열받을 일을 빨리빨리 없애고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드립니다. 지금 하루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러니까 종목 진단을 약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안 돼. 나 너무 흔들리면 안 돼. 전문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네. 정확히 판단을 해봐야 되겠어. 이런 결심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연기력이 날로 늘고 있는 그렇죠. 우리 유창호 앵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연기까지 동원했으니까 여러분 종목 진단 꼭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랭킹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은 또 네. 창호 앵커가 준비했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아니고요. 바로 어제가 유두절이라고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머리를 감는 날입니다.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는 명절이다.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파악하실 필요는 없고요. 더우니까 샤워한다? 목욕하는 명절. 그렇죠. 덥죠. 목욕 네.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목욕 특집으로 잡아봤습니다. 좋습니다. 뾰로롱! 고통스러운 시간도 흐른다 특집. 다음 중 인구 대비 목욕탕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딜까요? 이런 자료도 잡힙니다. 요즘 목욕탕이 없지 않아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자료는 잡히고 있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이게 사설기관에서 잡은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목욕탕업 현황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대요. 그런 자료 예. 희한합니다. 이런 자료 기준으로 정확히 근거를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1등이 가장 목욕탕이 많은 지역입니까? 그렇죠. 인구 대비해서 목욕탕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군요. 인구 네. 대비. 전라남도 있고요. 제주도 있고 경상남도, 서울, 그리고 세종까지 있습니다. 이쪽은 왠지 다 목욕탕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라고 하니까 무조건 서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구 대비라는 게 참 중요한 힌트입니다. 네, 그걸 네. 알아두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랭킹을 맞춰가시는 동안에 저희는 또 종목 진단을 가보실 텐데 한 가지 이거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랭킹쇼 이거 랭킹 맞추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종목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조금 더 넓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프로그램 중에서 유일하게 편파 방송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뭐라고 안 하시기 때문에 계속 물론 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매일 똑같이 반복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이 진행자들이 예. 이분 좀 도와주시라고 언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차별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꼭 한번 알아두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더욱더 핸섬해지신 우리 최병훈 전문가. 좋습니다. 셔츠도 약간 푸르스름하신 것이 약간 좀 시원해 보인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최병훈 전문가께서 오늘 열이 잔뜩 받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의 열기를 쫙 내려주실 준비를 미리 하고 계시네요.
네. 전문가님 나중에 이제 이 여름이니까 전문가님 갖고 있는 셔츠 중에서 왜 시원하게 생긴 셔츠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네. 입고 나와주세요. 조폭 같은 셔츠가 있어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맨날 워낙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한 근데 번만 부탁드려요. 역시 제 알고 스타일은 안 맞거든요. 그래도 한 번만요. 기대를 해 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네. 그러면 뭐 앞서 사설이 좀 길었는데 예. 저희 종목 진단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인데요. 유튜브에서 믿고 있다님, 닉네임이 뭔가 딱 가슴에 와닿네요. 좋습니다. 종목을 믿어보고 싶은데요. 테이펙스 가지고 오겠습니다. 요거 2차 전지 관련된 거죠. 네. 5만 원에 15%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4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현재 주가와 매수가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맞아서 사신가요? 사신 그렇죠. 건가요? 예. 최근에 좀 내려왔을 때 그래 이 정도면 많이 내려온 게 아닐까 이런 결정이실 것 같은데 그쵸. 지금 2차 전지 분위기가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맞아요. 확신이 들지 않나 봐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테이펙스는 어떤가요? 일단 먼저 투자 의견은 보유를 하시고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입니다. 워낙 싼 단가에 샀기 때문에 기다리면 수익은 충분히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지금 2차 전지가 확실하게 양극재 위주로 해서 갔었는데 그 양극재 위주로 가다가 이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양극재 2차 전지 다 알고 있어서 에코프로를 모르는 사람도 없고요. 포스코홀딩스 아마 안 사신 분이 제일 없을 정도로 포모 증후군에 빠져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난번에 26일부터 가격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양극재도 그래서 양극재는 이제 대중들하고 일급 투자자는 이미 거의 많이 빠졌을 걸 보이지만 대중들이 열강을 해서 탐욕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변곡점에 있습니다. 추세가 하락할지 아직 더 추가로 상승할지 그에 대한 싸움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오늘 지금 3일째 에코프로를 보면 3일째 원봉을 주고 있고 오늘 지금 제가 보는 박스권 하단에 무너져 있습니다. 그럼 내일 기준으로 일본 기준으로 내일 118만 원 안착을 못하면 매도 세력이 더 강한 거죠. 매수보다. 그래서 다른 뭐 양극재도 마찬가지고 어저께 3일째 변곡점에서 오늘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가 현재 조금 더 강한 거예요. 5%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이것이 37만 정도를 붕괴를 한다면 이제 이 58만 4천 돌파하려면 아주 어려운 거죠. 시간이 걸릴 걸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동안 주도주였던 양극재가 조정을 받으면 그동안 안 갔던 뭐 테이펙스 같은 경우도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그럼 양극재 빠져서 음극재라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가격 메리트 있는 근데 요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이 테이펙스는 한솔그룹 겁니다. 한솔그룹에 이 회사가 뭘 해서 먹고 사냐면 우리가 주식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 해서 먹고 사는지 그 뭘 해서 먹고 사는 그 업종이 앞으로 시장이 좋은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요것은 원래는 주방용 랩 있잖아요. 랩 비닐 종이 그 랩 얇은 랩 요거를 해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솔이 이제 요거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전부터는 전자재료 관련된 세탁기 냉장고부터 여러 가지 관련된 IT 부품의 접착제라든지 뭐 테이프 같은 거 우리 이제 냉장고 안 뜯어봤겠지만 전자제품 뜯어보면 이제 얇은 비닐 같은 걸로 이제 테이프 같은 걸 막 연결된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런 어떤 접착제 테이프 이런 걸 해서 했는데 지금도 전자재료 관련된 접착 테이프가 비중에 매출의 한 절반 넘으니까 근데 이제는 IT 말고 2차 전지 쪽도 2차 전지 배터리 열면 안에 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럼 성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IT 쪽에 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IT 업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주식이 IT 업이 좋을 때 실적이 좋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컨센서스 보면 21년도 213 영업이익이었다가 22년도 250억 늘고 있잖아요. 매출은 크게 늘지만 이제 마진이 좋아진 거죠. 매출 넣은 거 마진 좋아지고 있어. 과거 20년도 1188억 매출액에 지금 1800억 30% 17% 늘고 있는데요. IT는 좀 줄어요. 지금은 줄고 있는데 2차 전지도 또 늘고 배터리 쪽도 하니까 어느 정도 실적은 나올 걸 보여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IT가 줄기 때문에 1분기 보면 배터리가 1분기 가잉 생산으로 배터리 전체 셀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IT가 줄었기 때문에 가전제품 그러니까 마이너스 58.4% 영업이익 줄은 거예요. 30억밖에 안 나왔죠. 그럼 2분기도 뭐 별로 안 나오겠죠? 그럼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럼 2차 전지 쪽을 많이 가려면 배터리 쪽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IT에서 그 상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못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에 보시면, 야, 지금 이게 싼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9만 원에서 반타작 됐으니까 싸다는 개념이 아니라 업황을 분석하면 이게 지금 IT가 수요가 지금 2020년 코로나 왔을 때 핸드폰 사고 TV 바꾸고 이제 태블릿 PC부터 세탁기 바꾸고 냉장고 바꾸고 직콕하니까 그때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럼 이 접착제 테이프도 막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주니까 코로나 피해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반도체도 안 좋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IT 관련 거 다 안 좋아요. 부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같이 내려온 거예요. 아직 2차 전지는 배터리는 전체 시장이 글로벌 10%밖에 안 되니까 이 접착제 내에서는 매출을 못 올리는 거예요. 25년도는 올릴 수 있지만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만 싸다고 사는 개념은 다른 분야 주력이 나빠지니까 새로운 분야가 좋아져도 그걸 상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올라간 주식이 다 이때 미리 2차 전지도 하니까 올라갔는데 내려오니까 시간이 걸린다. 내가 가진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쉬운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만 원에서 거의 10배 가까이 왔잖아요. 10배 가까이, 주식은 10배 오르면 그냥 조정은 무조건 받아요. 올해가 받습니다. 2021년, 22년, 23년도 올해까지는 안 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는 내년부터는 25년 실적 좋아지니까 그때부터는, 반등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 그럼 올해 현재 기준으로 2,300억인데 시가총액, 올해 거의 한 200억도 안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한 150억, 200억 나오면 지금 적정 주가 정도지 않을까. 아니면 추가 하락에 대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IT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가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리고 다시 2차 전지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사고 싶으면 나중에 21평선 회복하면 53,000원대는 그때 다시 재매수 하시면 좋을 거고 지금은 매도해서 내려가도 다른 주식 사시고 배터리 세일 관련 주식은 이거 말고 다른 거 사는 게 나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종목 테이펙스였습니다. 2차전지 관련돼서 다른 종목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리니까요. 네. 경계를 할 지점이 분명 있네요. 자, 지금 테이펙스를 그대로 보유하고 수익을 노려보기보다는 일단 매도를 해보셨다가 나중에 조금 다시 올라올 때 한 53,000원 부근까지 이렇게 상승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그때 다시 진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이펙스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민정님께서 포스코 스틸리온. 예. 포스코 그룹주가 또 들어왔네요. 전 포스코 또 홀딩스 이런 건 줄 알고. 예,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 네. 보겠습니다. 매수가가요, 지금 78,400원. 좀 불안하시겠는데요? 비중이 30%니까. 그렇죠. 예, 이게 74,000원대면은 최근에 막 올라갈 때 한 7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이 정도 들썩거리고 있을 때 같이 매수하신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포스코 그룹주라고 다 잘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셨다가 지금 약간 당황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문가님, 포스코인데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포스코 스틸론, 포스코 뭐 좋다고 같이 따라간 거 있지만 실적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매도 의견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번 물리면 만원 갑니다. 69,300원이에요. 만원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갖고 싶고 있을 겁니까? 2017년도 경기 좋을 때 44,000원이었어요. 최고가. 2017년도 경기 안 좋습니다. 앞으로. 그럼 경기 안 좋을 때 19년도 주가가 2만이었어요. 당연히 2만원 내려가겠죠? 왜 그럴까요? 길게 보면 주식은 쉬워요. 포스코 홀딩스는 자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처럼 작년 8월 25만 제가 배웠는데 이것은 사상 고점인 75만 원을 6만 5천 돌파 시도를 한다 그랬습니다. 돌파하든지 25년도까지 소재, 자회사, 배터리, 양극재부터 음극재, 소재 다 있는데 요거는 그냥 칼라 강판이라든지 저 칼라 강판 우리 전자제품 뭐 밥솥부터 시작해서 전자제품 이런 거 있잖아요.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다 있는데 뭐 냉장고도 보시면 뭐 비스포크 삼성이 그러면 칼라풀 하잖아요. 디자인 때문에. 그게 칼라 강판인 거죠. 이 칼라 강판에 도금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제품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때만큼 전자제품 팔릴 수는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많은 포스코 그룹 중에 정 모르면 포스코 홀딩스 맨날 사든지 아니면 포스코 케미칼 사든지 그렇죠. 왜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사냐고요. 주식 얼마나 쉬운데요. 밥 먹는 것보다 쉬워요. 몇 년 뒤에 보면. 근데 나는 잘 모르는 거. 주가가 올라가 소형주. 회사 내용 하나도 모르는 거죠. 지금 IT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 팔려요. 핸드폰도 안 팔려요. 휴대폰 관련 부품주, 철강 관련된 철강이 있잖아요. 철강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세아제강이다. 세아제강도 이제 철강 가격이 높아서 그런데 물가가 내려가고 내려오면 철강도 내려가요, 그죠? 그 제강 회사들 보면 요게 지금 잘 못 가잖아요. 그 다음에 동일제강. 저 22년도 5,300 지금 1,900원대 왔습니다. 과거에 원래는 주식 저 밑에 있는 주식들이에요. 그 다음에 고려제강. 뭐 최근에 오늘 뭐 올라온 건 있지만 특별 그 거래가 얼마 없어서 그런 것도 원래 바닥에 있는 건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래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21년도 22년 고점을 갈 수는 없어요. 22년. 왜냐하면 제강 같은 것도 원자재가 내려가고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잖아요. 수요가 줄어들겠죠? 공급도 줄어들고 공급도 주요도 줄고 그러면 당연히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가가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이전으로 가고 있는데 왜 철강주도 경기 관련된 주식의 가격으로 안 돌아갈까요? 다 돌아갑니다. 이걸 판단하신다면 관심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포스코 IT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세탁기 산다는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 2020년, 20년 다 샀으면 자동차 산 사람도 지금 별로 없어요. 다 풀려서 이제 자동차 정상률 공급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관련된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전략 매도 하시고 잘 물어봤어요, 저한테. 제가 과거에도 뭐 20년도 말에는 코로나 한참 끝나고 날 때는 바이오주 많이 올라온 주식 평생 다시 그 고점 안 온다 그러게 급주잖아요, 그죠? 그럴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데 좀 매도하시고 가격만 보지 나오지 말고 포스코 좋다고 홀딩스 내려가도 다시 회복합니다. 최고가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전략 매도하시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또 포스코 스틸리온인데요. 매도 의견, 전략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너무 손실 더 커지지 않게 네. 가격 조작 잘 참고하셔서 나오십시오.
민정님의 종목이었잖아요. 네. 채팅창에 바로 올라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 또 해주셨는데, 08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셨어요. 역시. 네, 냉정한 말씀 너무 서피 생각하지 마시고 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요, 더 큰 손실 보지 말고 꼭 냉정한 판단을 통해서 수익으로 연결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민정님 기운 내시고요. 우리 최병훈 전문가는 네. 뭔가 말이, 그러니까 마음은 따뜻하게 걱정돼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말로는 약간 이렇게 다정다감하게는 잘 안 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걱정을 계속 하고 계신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투자하다 보면 정말 네. 칼같이 냉철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계속 망설이고만 있다가는 순식간에 또 손실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네, 네.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더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랭킹 주제 요거였잖아요. 5위 가야죠. 다음 중 인구 대비 목욕탕이 가장 많은 지역은 목욕이 절로 생각나는 날씨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 5위 한번 공개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5위 뭘까요? 세종시였습니다. 22,617명당 한 곳.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요. 예. 세종시가 이 중에 5위 정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인구 대비 목욕탕이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세종시 분들은 약간 네.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혼자 개인 샤워를 즐기시는 걸로. 그리고 아무래도 세종시가 신도시죠. 최근에 많이 좀 개발이 된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목욕탕의 전성시대가요. 2000년대 초반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또 네. 지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자, 5위가 세종시였고요. 자, 그렇다면 4위는 또 어떤 지역일지 맞춰보시죠.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금전수님의 종목입니다. 세아 특수강 살펴드릴게요. 특수강. 네. 세아 특수강 17,600원에 1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현재 주가가 15,690원인데 오늘장 3% 올라오고 있죠? 근데 뒷심 부족이에요. 네, 장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 실적 기대감인가요? 잠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윗꼬리를 좀 답니다. 꽤 길게 달고 있죠. 그러게요. 자, 세아 특수강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세아 특수강은 어떻게 보세요? 금방 포스코스트리온 이야기했듯이 철강주 있잖아요.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경기가 나빠진다고 난리 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수출 있잖아요. 안 돼가지고 석유 제품, 석유 화학도 마이너스 30% 안 좋고요. 반도체까지도 안 좋고 중국 관련된 게 지금 심각하게 안 좋은데 좀 크게 보면 중국 관련된 주식, 우리나라 관련된 주식 한 주도 사면 안 돼요, 사실은. 잃어버린 20년이, 90년부터 일본이 왔는데, 잃어버린 20년 중국 오고, 우리나라 또 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구조가 없는데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모든 산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 돌아간 거는 2차 전지, 배터리, AI 생성의 배터리 쪽, 반도체 빼고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수혜주들. 자, 그럼 보시면, 세아 특수관도 물가 공급이 잘 안 되고 막 원자재가 공급 잘 안 돼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막 물가 올라가면서 폭등해서 물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내려가고 미국도 내려가고 있어, 이제. 마지막 남은 미국이 좋은 게 미국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원자재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 원자재 생산을 이제 비싸게 팔았는데 계속 내려가고 판매 단가는 수요가 별로 주니까 마진이 안 남고 그럼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길게 보면. 그러니까 잠깐 먹는다고 수익 주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은 1분기 2분기 보시면 1분기 연결영업 기준 5월달 나온 거 이게 30% 줄었잖아요. 1분기에. 2분기에는 크게 좋아지긴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전체적으로 줄고 있잖아. 그러면 원가 매출은 조금 늘었는데도 이건 급격히 주는 거예요. 그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니까 물가가 둔화되니까 원자재 관련된 철강도 내려가는 거예요, 값이. 중국이 지금 경기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가장 수요가 큰데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석유 제품도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2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에 물론 잠깐 실적이 잘 나온다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안 나왔는데 지금 잠깐 올라간다고 이 주식에 잠깐 물리면 아마 17,600원이니까 여기 사신 거죠.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고 사신 거야, 이 주식은. 철강주는 기본적으로 경기도 보고 철강 가격의 어떤 흐름도 봐야 되는데 2022년 최고가잖아요. 물가가 엄청 최고가일 때 물가 최고 좋을 때 아니에요, 그죠? 그 전에 한번 보시면 주식이 끊임없이 빠졌죠. 보세요. 2011년도 5만 원대에서 끊임없이 빠져가 7천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계속 저성장을 내려갔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오늘 잠깐 뜬다고 이 주식이 매물이 많이 받잖아요, 그죠? 거래가 적은 주식에 11만 5천 주니까 적은 주식 잠깐 누가 올리면 막 개미들 따라오잖아요. 물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16,000원 정도 목표가 17,600원인데요. 오늘 정도 팔았으면 좋았는데 매물이 여기 있잖아요. 보시면 강력한 매물이잖아요. 16,300원부터 16,600원. 그럼 나 여기서 단가 17,600원 본전하면 팔지 아니라 저항선에서 일단 손절은 뭐 10%도 안 되니까 한 5% 10% 내가 물렸어요. 17,600원 사가지고 와 14,000원대까지 빠졌네. 그럼 물리면 한 마이너스 한 7, 8% 정도 오면 비중을 절반 줄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미리 걸어놓자 하는 17,600원이니까 오늘 지금 16,800원 왔으니까 그럼 16,500원 정도 걸어놨으면 절반 팔았을 거 아니에요. 실적이 앞으로 기대되진 않으니까 여러 이슈 나오도 일시적 그러면 나오더라도 본전 가면 요행이라 생각하고 자 이렇게 위험한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노노에 위험한 일을 하면서 요행을 바라는 것은 바보만 하는 짓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 나옵니다. 그 얘기는 위험한 지역 내가 가면서 안전을 보장을 받으려고 그런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한 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주식은 그냥 차트 보고 아니면 기술적 보고 매매를 해줘야 됩니다.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물렸다고. 그래서 반전화 위험한 거기 때문에 나는 본전하고 이익 날 거 이렇게 생각하면 막연한 요행입니다. 그래서 반전화에서 꼭 매도해 주시고 지금은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반전할 걸 보여서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16,500원 가면 일단 절반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아 특수강을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요즘에 잘 올라온다 싶더니 오늘자 조금 휘청했죠? 그렇습니다. 그대로 매도를 고점에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이 타이밍을 그렇게 잘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17,600원 여기까지 그대로 보유를 하시기보다는 16,500원 정도?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 매도를 일단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세아 특수강 봐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전화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부산 에너빌리티요. 어허. 매수가랑 비중은요? 19,250원, 비중은 15%고요. 6월쯤 사셨어요? 그때, 예. 그러시군요. 근데 그 이후로는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떤 게 좀 궁금하십니까? 지금 목표가가 지금 어느 정도 갈 건지, 네. 어디서 팔아야 될 건지. 다시 한 2만 원대 오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알아봐 드릴게요. 네. 네. 자, 전화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오셨는데요. 최근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약간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다시 한번 2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본적으로 발전소, 이제 열병합 발전소부터 화력 발전소 관련된 여러 가지 발전소에 터빈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전소를 많이 지을 때 일단 수혜겠죠. 그러면 주가가 과거에 2,000원대 있다가 두산중공업이었죠. 발전 사업부만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2000년도 전에 19년도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3,000원, 3,000원짜리, 6,000원짜리가 3만원까지 왔잖아요. 21년도. 이렇게 온 것은 이제 전체 구조조정이 다 끝나고
기업 분할도 하고 구조조정 다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조조정 끝나고 이제 실적을 이제 수주도 하고 나아지는 그런 구조. 그리고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에너지 공급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뭐 발전소 짓고 여러 가지 하자.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전기료가 올라가면서 전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전기료는 올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원자력을 다시 또 하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럼 세계가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유럽도 그렇고. 그러면 발전 관련된 소를 많이 짓게 되니까 수혜가 된다. 그래서 테마처럼 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7월 28일 실적을 나온 거 보면 2분기 실적도 한 50% 정도 증가되고 좋아요.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 1조 2천억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된 거죠, 적자에서. 그 영업이익을 보면 21년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흑자 전환이에요. 그 다음에 1조 2천억 영업이익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25년도도 이제 수주받은 게 한 5조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올해 수주 목표가에 한 거의 절반 이상 한 걸로 보여요. 한 10조 정도 매출을 수주를 하면 뭐 1년 동안 이렇게 매출 되니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순이익 보면 순이익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차이가 크죠. 그래서 한 8천억 정도 순이익이 나오니까 10배면 7조잖아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PER을 보면 같이 평가하면 그럼 PR로 기준으로 보면 지금 15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계주는 높은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런 시대라서 고평가를 받는 거죠. 뭐 17배 돼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게 큰 수익이 나이가 19,000원 사셨으니까 아마 시청자님께서는 미리 제가 옛날에도 계속 팔려고 그랬어요. 그 주식은 21년도 아마 하반기부터는 계속 아직 기계주를 하냐 발전소는 짓지도 못하는데 실제로는 얼마 안 짓는데 테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팔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12,000가 내려왔다 그렇게 했잖아요. 뭐 실전 괜찮게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주로 이제 이런 거 좋다 하지만 그래서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21,000원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 올라가면 꼭 비중을 줄여서 나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21,000원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거기 가서 절반 정도 매도 의견 주시고 지금은 뭐 밑으로 내려간 것은 크지 않으니까 안전하니까 21,000원에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유입니다.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시고 21,000원대 지금 15% 비중 반으로 줄인 다음에 가볍게 가져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은 여기서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원 전문가 인사드리도록 하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원 전문가와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네. 종목 진단하는 동안에 시장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코스닥이 전장 대비 3%를 지금 떨구는 모습인데요. 낙폭이 정말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걱정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아라랑님 오늘 낙폭이 깊네요. 정희님 어제 슈퍼오름달 새벽 3시에 기도했는데 주식이 와이카노.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어쨌든 간에 네. 흐릅니다. 지나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말 나온 김에 네. 고통스러운 시간도 흐른다 특집 오늘 랭킹 주제 요겁니다. 인구 대비 목욕탕이 가장 많은 지역은 뭘까 맞춰보고 있는데요. 4위 공개하고 넘어갈게요. 자, 4위 공개해 주시죠. 4위는 서울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은근히 서울이 밑에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13,000명당 한 곳 정도 네. 서울이 목욕탕 4위 지역입니다. 인구 대비니까 서울이 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네요. 자,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3위를 맞춰가시는 동안에 다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호환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민준민승맘님, 민준? 네, 알겠습니다. 아들이 둘인가 봐요. 민준이랑 민승이랑. 일단 종목이 요거 좀 말씀하실 얘기가 또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2차전지 쪽으로 또 갑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요거 구 일지머티리죠. 그렇죠. 롯데가 가져갔죠. 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사실 2차전지주들이 정말 폭등을 할 때도 요거 좀 잠잠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종목인가? 2.84% 오늘 또 내려갑니다. 근데 사실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 낙폭이 깊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뭐 좋을 때는 소외되고 나쁠 때 같이 내려가면 정말 허탈하죠. 그렇죠. 자, 20% 비중으로 54,700원에 갖고 계시거든요. 오늘 걸쳐있는 주가 수준인데요. 자, 중장기 진단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자, 이 기업은 일단 가격 조정은 거의 다 이제 마무리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달부터 그 차트를 보게 되면 7월 초에 그 없던 대량 거래 터졌고요. 그 다음에 7월 말 정도에 다시 한번 큰 거래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 바닥은 중기 바닥은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기업이 2차전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올해 들어서 거의 뭐 연초에 잠깐 반등하고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 기업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소재 쪽하고 이제 2차전지 쪽, 이쪽이 한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 분야가 있죠. 건설 분야. 건설 쪽이 한 20% 좀 넘을 겁니다.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뭐 일단 건설 업황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건설 기성구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일단 다른 건설주도 선 반영됐다라고 일단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서 또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시점에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2차전지 오를 때 이 기업은 또 오히려 이제 빠졌고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기적으로 보유하신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홀딩 하시고요. 월봉 봐서는 지난달에 거래가 나오면서 영망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월봉으로도 이제 90개월선 지지하긴 했고 만약에 이번 달에 거래가 지금 현재 월 초니까 지금 거래가 안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그러니까 8월 중순 이후에는 주가가 하방보다는 상방적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6만 20개월선에 내려온 가격대죠. 한 6만 5천 원에서 한 7천 원 정도. 그 정도 일단 1차 목표가 설정하시고 홀딩 하시고요. 뭐 중기적으로 올 하반기까지 보신다 그러면 7만 원 이상까지 보셔도 크게 무난할 것 같으니까요. 일단 단기 1차 목표가 기억하시고 중기는 뭐 7만 원 이상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였습니다. 오늘 뭐 지금 시장이 많이 주춤하고 있어요. 네. 2차전지 변동폭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많이 놀라시고 이제 이성적인 사고가 좀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텐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일단 떨어질 만큼은 충분히 떨어졌다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멀리 봤을 때 7만 원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뚝심 딱 잡고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토마토TV 처음에 방송했었을 때는 이제 네. 주식시장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잘 이렇게 흐름을 잘 못 읽겠다 싶었는데 전혀 몰랐어요, 저는. 요즘은 이제 조금 나름 방송했다고 이제 시장의 수급이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뭐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게 막 격정적인 게 막 그렇죠. 느껴져서 막 너 올라가라 네. 밀어놓고 아니야 다시 와. 그것도 빼고. 막 하루 만에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튜브 채팅창에 이렇게 시장에 대한 걱정이 마구 올라오는 일이 웬만하면 없거든요. 네. 정말 그만큼 어려운 시장인데 저희 토마토TV와 함께 랭킹쇼와 함께 하시면서 이건창과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 갑니다. 네. 우리 리씨님께서 누구요? 리씨님께서 리씨. 뭐죠? 저도 발음하면서 약간 떨렸어요. 틀릴까봐. 네. 자, S&T 모티브입니다. 오늘 약세예요. 5만 원 좀 깨진 지 조금 됐고 5만 400원에 사셨습니다. 10% 담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 의사가 있으시고 그리고 손절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열어놓으신 상태입니다. 5만 원 이후면은 이제 사신 다음부터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더 떨어지지는 않고 장중 최저가가 최근에 4만 7천 원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그 바닥을 좀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S&T 모티브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전망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자, S&T 모티브는 일단 종목 선정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단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유통 물량이 700만 주가 조금 안 되거든요. 700만 주 아마 전올 겁니다. 그래서 뭐 대주주에서 지금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거래가 크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좀 파워풀하게 움직이지 않죠. 보통 이제 회사가 괜찮은 기업들은 좀 계단형 이런 식으로 계단형 상승 패턴을 만들면서 우상향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약간 답답하게 움직이고, 예, 이 기업은 자동차 이제 부품 기업인데 뭐 계기판이라든지 뭐 모터 쪽을 뭐 개발하는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현재 시가총액이 7천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도 지금 뭐 저평가입니다만은, 예, 올해도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이상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 저평가죠. 그리고 다른 그 자동차 부품 대비해가지고 상반기에 주가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바닥권을 탈피하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어제 그 산업 생산 주말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만은 5월 달에 괜찮은 6월 달에 그 자동차가 매출이 조금 이제 수출이 한 12% 정도 감소했죠. 예, 그래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8월 들어서는 어제 오늘 지금 주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영향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중기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혼자서 조용히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예? 예. 거래가 작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이제 이토마토에 또 이제 문의하게 되면 또 종목이 지금 또 밝혀지니까 그냥 조용히 가져가시면 좋은데, 아무튼 일단 뭐 매수를 하셨고 비중가 10%니까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은 현대기아차가 뭐 올해뿐만이 아니고요, 내년까지 실적이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들 기업들도 현재 상당히 저평가고, 그래서 뭐 부품 쪽은 한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하반기 내년까지 주가가 추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업은 약간 좀 농론을 하세요. 농론하시고, 거래가 나오면 또 평상시에 거래 없다 거래 나와버리면 또 금방 급등 나옵니다. 월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죠. 그죠? 거래도 없이. 예. 현재 그 월봉 보시면은 지금 이번 달이 그 맥점입니다. 지지 맥점, 매수 맥점. 거래가 좀 안 나오니까 월 초에는 좀 찌글찌글합니다만은 이 기업도 제가 봐서는 8월 중순 이후에는 우상향 기조를 지금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S&T 모티브만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대기아차라든지 현대모비스, 뭐 현대오토에버 이들 기업들까지 이미 이제 분석해 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홀딩에 나가시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항상 직전 고점이에요. 단기는 55,900원, 56,000원 일단 보시면 되는데, 농론하실 종목이기 때문에 이 기업도 하반기까지 보신다 그러면 한 65,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가능성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전체적인 전략은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S&T 모티브를 올려주신 리시님께서는 우선 보유를 해보시면서 우리 김봉만 전문가의 전략을 잘 녹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할까요? 지금 3위를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쯤에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슬쩍 보고 가겠습니다. 종목 진단이 지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자, 인구 대비 목욕탕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요. 3위 공개하도록 하죠. 3위는 전라남도였습니다. 확실히 좀 많아졌죠. 4위, 3위가 아주 큽니다. 그렇죠. 폭이 많이 이제 줄었어요. 서울이 13,000명당 한 곳이었는데 전라남도 4,000명당 한 곳 수준으로 목욕탕이 좀 많이 생겼네요. 예. 자, 전라도를 3위로 놨고요. 1위와 2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가장 목욕탕이 많은 지역. 제주도가 굉장히 많았네요. 그러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와 경상남도를 남겨두고 종목 진단을 더 가볼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이 자율주행 수소님께서 닉네임부터 딱 뭔가 자동차 쪽인데 너무 명확하시네요. 보유하신 종목도 자동차예요. HR 만도입니다. 예. 사실 근데 자동차 부품 가운데에서는 다른 종목들 많이 갈 때 덜 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매수 가격이 53,255원. 15%입니다. 이거 손실이 좀 나와 있죠. 현재 45,000원이거든요. 자율주행 수소 모멘텀과 역시 실적 성장서 보고 매수했는데 중기 전망 및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바로 맡겨보겠습니다. 예. 자, 전문가님, HR 만도입니다. 자율주행 수소 모멘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 긴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율주행 관련 뭐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요. 뭐 수소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수소 사업, 수소 쪽은 지금 다른 그 수소 관련 종목군들도 주가가 계속
상반기부터 좀 찌글찌글하거든요. 하반기에는 아마 다시 한번 또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뭐 그 관련 기업이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하반기에 테슬라가 그 뭐 5단계 완벽한 5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래 이제 1분기 때 올 하반기 가가지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4단계 정도 이상은 테슬라에서 이제 그 발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술 진화력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 현대 오토웨버가 원래 이제 대장이잖아요. 현대 오토웨버는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 부품주들도 바닥권을 탈피하고, 예, 그러니까 상반기 고점 돌파한 종목도 몇몇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그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율주행 쪽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율주행 관련 ETF 같은 경우 보면은 올 뭐 상반기부터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도는 원래 조금 무거운 종목이죠. 예, 전형적으로 현대기아하고 이제 같이 그 동행하면서 이제 움직이는데 아마 그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모비스하고 예,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총이 한 2조 원 좀 넘을 겁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한 4천억 가까이 되고요. 내년엔 더 늘어나죠. 3,500억 정도 되는군요. 시가총이 2조니까 상당히 저평가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BPS 그러니까 자산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한 6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예. 약간 그 시장에서 이제 관심도가 이제 완벽한 성장주 2차 전지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약간 소외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지금 자리는 이거 매도 자리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매수 자리예요. 매수 자리.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도 단기로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못 내요. 단기로. 예. 그래서 한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게 되면 약간 한 6개월 이상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주가 이제 월봉 보시면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월봉으로는 사실은 그 지난 그 4월 달인가요? 예, 8, 7, 6월 달에 이 하락 트렌드 돌파했죠. 그러니까 2년 동안 2021년도 1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2년 넘게 2년 반 동안 하락이 나오다가 6월 달에 이 하락 트렌드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보통 지금 현재는 FM적인 패턴이에요. 돌파를 하고 나면 주가가 돌파하고 나면 한번 이렇게 눌림을 줍니다. 눌림 주고 나서 돌파했던 이 상단 저항선을 크게 안 깨면요 이제 N자로 가는 것이죠. 그게 언제가 되겠습니까? 예, 제가 봐서는 이번 달까지는 좀 조정이 나왔다가 가벼운 조정이 나왔다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에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주가의 탄력성이 더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만도 같은 경우도 비중고 15%니까 적당하시고요. 요건 지금 기술적으로 물리신 건지 기업한테 물린 게 아닙니다. 절대 실망시킬 그런 기업이 아니니까 좀 하반기까지 여유 있게 좀 가져가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지 마시고 예, 하반기까지 그 중기적인 성격에서 홀딩을 좀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HL 만도를 살펴드렸는데 이 정도면 오히려 매수 가는 구간이다라는 의견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자율주행 수소님 HL 만도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HL 만도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명옥님께서 EN 플러스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8,646원에 10% 담으셨습니다. 네. 이 요즘 차트가 다 그런가 봐요. 내려오는 거. 또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 폭등 나왔던 종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약간 이것도 바닥이어서 잡으신 건가. 좀 이런 생각이 들죠.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죠? 네, 7월 말에 6,900원까지 한번 내려갔었다가 예, 그 된 거거든요. 지금은 좀 추가적인 상승세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자, EN 플러스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보면 외국인이 좀 많이 쭉 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었는데 네. 앞으로에 대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EN 플러스 어떻게 보십니까? 자, 2차 전지 모멘텀으로 급등 나왔던 종목으로 저희 알고 있는데요.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신 가격 8,000원이니까 매수가에서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일단 좀 매도를 하시죠. 왜냐하면 그 5월 달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됐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5월 달, 그러니까 4월 달에 2차 전지가 1차 강한 파동이 나오고 나서 5월 중순까지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왔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5월 달부터 2차 전지는 이제 대장주만 보셔야 된다. 옥석가리가 철저히 진행되기 때문에 뭐 포스코 피체,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은 계속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주까지 2차 전지 급등 나올 때 이 기업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아래쪽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주가가 반등도 안 나오고
예. 그래서 지금 121선까지 지금 이탈한 상태고 216일선까지 지금 이탈하기 때문에요. 일단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예, 일단 손절을 현금화하시고 만약에 그 지난주 저점이죠. 예? 이날 그 양봉 나왔던 가격대, 그 가격대가 6,900원 정도 되겠네요. 6,800원, 900원. 예, 그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하방 쪽으로 지금 지지 구간이 어디냐면 20개월 선입니다. 6,000원 초반까지 밀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끊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복수를 하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매수를 하시더라도 다른 2차 전지 선발 기업으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EM 플러스는 예, 하방 지지선은 6,800원 지지 맥점, 이탈하면 손절. 반등이 나오면 반등 시마다 예, 굳이 뭐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EN 플러스 김명옥님의 종목을 진단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손실 없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너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필 랭킹쇼 진행하는 이 타이밍만 맨날 이러는 거예요. 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1시부터 2시 타임이네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히려 좀 많이 좀 밀리시니까 예. 힘내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너무 또 저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좀 과한 것 같아요. 오늘 밀리는 게 반도체랑 2차전지 주도주가 좀 밀리니까. 자, 그럼 일단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장명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하나 있어요. 네. SK입니다. 자, SK 17만 7천원의 10% 비중이신데요. 현재는 15만 5,200원입니다. 오늘 1.5% 빠지고 매수가보다 좀 밑에 있죠.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이게 핵심 질문인데요. 네. 자,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SK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이번 달 넘어서게 되면 아마도 지금 SK처럼 이런 못난인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SK도 뭐 기업은 뭐 안 봐도 너무 지금 주가 저평가이기 때문에요. 일단 기술적으로 이제 월봉에서는 지금 딱 그 지지 맥점이에요. 이번 달이. 그러니까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추세를 거보면 요 아래 꼴이 있죠. 여기 이제 매물 공백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5월 달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6월 달에 요거 살짝 깨다 보니까 요 아래 꼴이 이제 갭을 다 메꿨다는 얘기죠. 기술적으로는. 예.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큰 트렌드를 보게 되면 2009년도 금융위기 때 저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때는 이제 2012년도 미중 유럽 재정위기 때도 요 상단의 지지선 안 깨고 이제 반등이 나왔었고, 코로나 때도 월중에 급락이 나왔다 바로 살려버리죠. 예? 예. 지금 레인지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거래가 없으면 현재 가격 전후에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세 바닥은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이 2009년도 이래 이어지는 14년 지지 구간이죠. 예, 여기서 이제 물러날 자리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점에 물리신 분은 예, 지금부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홀딩 하시고 놔두면은 하반기에 적어도 막 20만 원 이상까지는 반등에 춤을 줄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판단이 돼가지고 단기로 들어갔다 만약에 물린 거다 그러면 매수가 있죠. 17만 원. 예, 거기서 일단 한번 끊어주시고 조금 여유가 되시다 그러면 어차피 주가가 지금 장기적으로 많이 밀렸으니까 하반기 한 20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하시고 좀 끌고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는 17만 원 매수가 언저리, 그리고 하반기 중장기적으로는 한 20만 원 언저리까지 지금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K 살펴드렸습니다. 홀딩 의견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봉만 전문가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본만 전문가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장 마치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3시 40분부터 마감 브리핑 하니까요. 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많이 밀리는 이유도 아마 좀 설명을 해 주실 거고 꼭 참고해 보세요. 투자에 대한 힌트도 있을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랭킹쇼 주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바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의 목욕탕 수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1위와 2위 공개 주시죠. 제주도인가요? 아니네요. 제주가
전라도 남도가 비슷했고요. 경상남도가 1위였습니다. 3,997명당 한 곳으로 인구 대비 목욕탕이 가장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랭킹쇼 주제까지 다 살펴드렸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좋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마감 브리핑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